제3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카도 모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안의 숫자는 단위당 노동 투입량과 총 노동 부존량이다. 1번 A국과 B국의 Y제로 평가한 X제의 상대 가격을 구하고 A국과 B국은 각각 어떤 재화의 비교 우위를 갖는지를 설명하라. Y제로 평가한 X제의 상대 가격은 PX 나누기 PY가 Y제로 평가한 X의 상대 가격이고, 우리가 리카도 모형에서 재화의 가격은 예를 들면 X제의 가격은 단위 노동 투입량 ALX 곱하기 임금 하면 X의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A국의 경우에는 이 표를 보면 X제 한 개 생산에 A국은 노동 2개가 필요하니까 2 곱하기 W 그리고 Y제는 3 곱하기 W 그래서 3분의 2가 A국에서 Y제로 평가한 X제의 상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국은 똑같은 방식으로 5 곱하기 W 스타가 B국의 X제 가격이 될 것이고 4 곱하기 W 스타가 Y제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분의 5가 되고 Y제로 평가한 X의 상대 가격이 B국에서는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와 4분의 5를 비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A국은 X제의 상대 가격이 더 낮으니까 X제 비교 우위, B국은 Y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A국과 B국의 재화에 대한 선호가 서로 다르면 아프 비교 우위에 대한 결정은 달라지는가? 자, 이 질문은 리카도 모형에서 선호가 서로 다르면 이 상대 가격이 바뀌느냐 하는 질문인데, 리카도 모형은 노동가치설이라고 했죠. 노동가치설. 다시 말해서 노동 생산성에 의해서, 노동 투입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조건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비교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호가 다르다고 비교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3번 만일 국제 가격이 1이라면 A국은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는가? 국제 가격이 1보다 높아지면 A국과 B국의 이익 배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림으로 설명하라. 자, 만약에 국제시장 가격이 1이라면 A국은 X제를 수출할 것이고 B국은 Y제를 수출할 것이고, 그래서 둘 다 이익을 얻게 되겠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자,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A국의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이 A국은 총 노동량이 240이니까 X제의 경우에 X제만 생산한다면 120, 여기가 1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제만 생산한다면 38은 24, 80. 그래서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국제시장 가격이 1이라면 이 가격에 따라서 소비가 이루어질 테니까 소비 가능 영역이 이만큼 확장돼서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B국의 경우에는 400인데 X제는 80, 여기는 100, 여기가 80이 되겠고 여기는 100.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국제시장 가격이 1이라면 그래서 소비 가능 영역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둘 다 이만큼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제 가격이 이제 1보다 높아지면 A국의 경우에는 이 국제 가격이 1보다 높아진다는 말은 이게 더 경사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만큼 추가적인 이득을 A국은 얻게 될 것이고, B국은 가격이 더
높아지면 1보다 더 높아지면 이게 경사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익이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익이 더 줄어들고 여기는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A국과 B국의 이익 배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면 A국의 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B국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왜냐하면 A국은 자기가 비교율을 갖는 X제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국제시장에서 X제 한 단위와 Y제 한 단위가 교환된다고 하자 A국이 수출하는 X제 한 단위 생산에는 노동 두 단위가 투입되고 B국이 수출하는 Y제 한 단위에는 노동 네 단위가 투입되므로 양국 간의 무역에는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A국은 무역을 통해 이익을 보나 B국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평가하라. 자, 다시 말해서 A국은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고 X제, B국은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는데 이 가격이 1대1로 교환된다면 A국은 노동 2개로 B국은 노동 4개를 얻고 B국은 노동 4개를 투입해서 A국은 노동 2개의 재화를 얻으니까 이게 불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는 않죠. B국도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봤고 또 B국이 A국보다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는 이유는 B국의 노동 생산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지금 있으니까 4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국도 이익을 얻는다. B국이 X제 한 단위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 5단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A국과 무역을 하면 B국은 4단위의 노동으로 Y제를 생산하여 A국의 X제 한 단위를 얻을 수 있다. 즉 B국은 노동 한 단위를 전략하는 이익을 얻는다. 자기가 생산하면 5단위가 필요한데 무역을 하게 되면 4단위로 Y제를 얻을 수가 X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한 B국 재화와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한 A국 재화가 교환되는 것은 B국의 노동 생산성이 A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 투입량의 대소, 많고 적음만을 기준으로 부등가 교환을 평가하는 것은 노동 생산성 차이와 교환에서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만일 A국에서 X제 생산에 기술 진보가 일어나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2에서 1로 감소한다면 양국 간 무역의 이익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국제시장 가격에는 변화. 국제시장 가격은 여전히 1인데 지금 A국의 노동이 한 단위 생산에 2개가 아니라 1개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1개로. 그러니까 기술 진보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다 그려볼까요?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예전에는 120에서 80 이렇게 됐는데 노동 2개가 아니라 1개를 투입하니까 여기가 240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만큼 이런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밖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시장 가격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져. 소비 가능 영역이 이만큼 기술 진보로 인해서 소비 가능 영역이 이만큼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소비 가능 영역의 확대는 국제시장 가격 때문이 아니라 이 국가의 기술 진보로 인한 소비 가능 영역 확대, 후생 수준의 증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B국은 어떻겠습니까? B국은
예전이나 똑같죠. 비국은. 기술 진보가 없었으니까 여기가 100, 여기가 뭐 80 이렇게 생산 가능곡선이 있을 것이고 국제시장 가격이 1이니까 여전히 이렇게 돼서 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면적이나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서 봤던 이 후생 수준의 증가 분이나 똑같다. 그래서 비국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간단히 보시면 국제시장 가격에 변화가 없으므로 B국의 이익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A국은 생산성 증가로 인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확장되므로 이익이 있다. A국의 X제품은 생산성만 증가했으므로 A국 생산 가능 곡선이 Y제축은 불변, X제축은 2회 밖으로 연장되어 확장된다.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다음의 표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 재화의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을 나타낸다. 양국 간의 환율, 임금, 생산 비용은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해서 환율은 1,000원, 임금은 한국은 5,000원, 미국은 10불 이렇게 되겠고, 자, 단위 노동 투입량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리카도 모형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은 단위 노동 투입량에 여기에다가 임금을 곱하면 되니까 한국은 여기에다가 5,000원을 곱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은 5,000원을 곱한 다음에 단위를 통일해야 되니까 여기서 환율로 나눠야 되겠죠. 환율로 나눠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어떠면 되겠습니까? 한국은 여기에다 5,000원을 곱하고 환율로 나누면 될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냥 환율 자체가 달러니까 10불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임금을 그냥 10불 곱해가지고 여기다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격은 이것 곱하기 10불 이렇게 하면 되고, 한국의 가격은 이것 곱하기 5,000 한 다음에 환율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한국은 어떤 상품을 수출할까? 이 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어떤 것이 가격이 낮은가를 보면 될 것이고, 한국의 임금이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상승했을 때 7,500원, 5,000 대신 7,500원을 곱해가지고 가격을 계산하면 될 것이고, 3번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 경우, 이 경우는 여기를 1,00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1,500원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미 계산된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의 경우에는 계산해 놓은 것을 봤더니 그대로 봤더니 한국이 이 경우에는 이것은 더 싸고 여기는 미국이 더 가격이 낮으니까 미국은 자동차 기계, 한국은 섬유, 스포츠, 가전제품을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임금이 7,500원으로 오르면 5,000에서 7,500원 오르면 7,500원을 계산한 다음에 환율 1,000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게 한국은 이것만 낮고 나머지는 미국이 더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임금만 올라가게 되면 한국의 수출 재화의 범위가 줄어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3번은 환율이 1,000에서 1,500원으로 오르니까 그대로 계산한 다음에 달러로 계산할 때 1,000 대신 1,500원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는 한국이 가격이 더 낮고 여기는 미국이 더 가격이 낮은 거죠. 다시 말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한국이 수출하는 상품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3번 모든 산업에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중국의 노동 생산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재화를 수입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미국에서 그렇지 않은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수많은 재화들이 있는데 여기 뭐 1번 재화부터 시작해서 뭐 n번 재화까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중국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탁 잘라서 여기는 생산성이 이 5배 높아요. 5배. 여기는 생산성이 2배가 높습니다. 2배가. 미국이 중국보다 모든 재화에서 생산성이 더 높다. 그런데 미국의 임금과 중국의 임금을 비교를 해봤더니 미국의 임금이 몇 배가 높은 거는 3배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3배. 그러면 여기는 생산성이 5배 높으니까 가격은 재화의 가격은 노동 생산성과 임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는 노동 생산성이 5배 높은데 미국은 임금이 3배가 높으니까 이쪽은 경쟁력이 있죠. 가격 경쟁력이. 하지만 미국의 이 재화의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은 2배가 높은데 임금은 3배가 높으니까 이쪽은 중국이 이 비교율을 갖게 중국이 수출을 하게 될 것이다. 비교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리카도 모형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은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비교 우위. 상대적으로 여긴 5배 높고 여긴 2배 높으니까 이쪽은 중국이 수출하게 되고 중국이 수출하게 되는 이유는 중국의 임금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미국에서 그렇지 않은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이유 방금 설명드렸고요. 2번 미국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의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임금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임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거죠. 이쪽에서 그런 주장이 이루어질 텐데 이 주장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생산성은 2배 높은데 임금이 3배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산성이 2배 높은데 임금이 2배만 높다면 미국이 경쟁력을 가질 텐데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더 많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리카도 모형에서 환율 상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하라. 앞에서 우리가 그 숫자 2번 문제인가요? 2번 문제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국의 환율 상승이 자국의 상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상대적으로 상대 임금이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임금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외국 임금이에요. 외국의 달러 표시했다고 환율을 곱하면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이 되는 거죠. 외국 임금에 대한 자국 임금의 이제 우리나라 화폐로 표시한 상대 임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 외국 임금이 불변일 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하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국의 상대 임금이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 제품의 자국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므로 자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외국 노동자들보다 낮아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질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표시하게 된다. 다주화 모형에서 환율 상승이 자국 수출제 범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니까 수출 경쟁력은 생기는 거죠. 자국의 환율 상승은 자국의 상대 임금을 하락시키므로 자국 수출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분기점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이쪽이 자국의 수출 경쟁력, 이쪽이 외국의 수출 경쟁력이라면 임금이 하락하게 되니까 우리 수출 경쟁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재화 생산의 단위 노동 투입량이 문제 1번의 표와 같다. 그래서 제가 1번의 표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무역 이후 X제와 Y제의 국제시장 가격은 모두 10,000원이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제 일단 이렇게 표가 있을 때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A국은 우리가 여기 X제의 비교 우위가 있고 그렇게 X제만 생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무역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B국은 이 Y제만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 10,000원이라는 것은 A국의 X제가 10,000원, B국의 Y제가 10,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국과 B국의 임금은 얼마인가? 그러면 재화의 가격은 예를 들면 X제의 가격은 단위 노동 투입량 곱하기 임금이니까 A국의 가격은 여기에다가 2를 넣고 여기에다가 10,000원을 넣으니까 A국은 임금이 5,000원이 될 것이고 B국은 10,000원 나누기 4 하니까 2,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Y제 가격만 12,000원으로 올라가면 A국과 B국의 임금은 각각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는 그대로 5,000원으로 있을 것이고 B국은 임금이 12,000원이 됐으니까 4 나누기 12,000 나누기 4 하면 3,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두 나라의 X제와 Y제에서 노동 생산성 차이를 구하라. X제에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는 그러니까 A국의 노동 생산성, B국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 노동 생산성은 단위 노동 투입량의 역수니까 이렇게 해서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 B의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비교하면 3, 4 하니까 1.3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에서는 A국 노동 생산성이 2.5배 더 높고 Y제에서는 A국의 노동 생산성이 높긴 한데 1.33배 더 높은 거죠. 1.33배. 아프 1, 3을 이용해 두 국가의 임금 차이와 노동 생산성 차이의 관계를 설명하라. 자, 노동 생산성은 A국이 2.5배 더 높아요. X제에서. 그런데 여기 임금을 봤더니 A국의 임금이 여기는 2배, 2배가 더 높고 여기는 5 나누기 3 하니까 1.31은 3, 3, 6, 18, 1.66배 더 높은 거죠. 1.66배. 그러니까 임금이 노동 생산성의 차이는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요? 1.33배, 2.5배. 그래서 이 2.5배가 더 높은데 임금은 2배가 더 높거나 또는 1.66배가 더 높거나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차이의 그 범위 내에 임금의 높이가 있다 이거예요. 임금 높이가. 그 다음에 5번 1과 2를 이용해 재화가격, 임금, 무역의 이익의 관계를 설명하라. 정리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자 보시면 여기는 방금 봤듯이 B국이
노동 생산성은 이 사이다. 그 다음에 임금은 2배 높고 2번에서는 1.67배 높다. 둘 다 노동 생산성 범위인 이 사이에 있다. 두 국가의 임금 차이는 노동 생산성 차이의 범위 내에 있어야지 두 나라가 무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YZ 가격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라가면 이 재화의 비교 우위가 있는 비국 임금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가고 자국의 비교 의제 가격이 올라가면 10,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간 거죠. 자국 임금이 올라간다. 임금 상승은 무역 이익이 커짐을. 자기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금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 이익이 커짐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1번의 표를 이용해 다음 물음에 답하라.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라.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표를 제가 다시 또 옮겨온 거거든요. 그러면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겁니다.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그리고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앞에서 그려봤지만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은 이 A국 생산 가능 곡선과 B국 생산 가능 곡선을 이런 식으로 합하면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B국의 노동 부존량이 500으로 증가했다고 하자. 그러면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커진 거죠. A국은 그대로 있는데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400에서 500으로 커지니까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커진다 이거예요. 커져. 그리고 비구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크게 되니까 120, 200이니까 80이었잖아요. 80인데 여기서는 120에서 200이니까 100으로 커진 거죠. X축이 보면 얘가 500이 되니까 X가 100이 되고 얘가 500이 되니까 125. 여기도 지금 125가 됐잖아요. 그래서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커지고 여기에다가 A국 생산 가능 곡선은 어때요? 예전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그대로 합하면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2번에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커지면 국제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국제시장 가격은 만약에 선호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예전에는 예를 들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됐을 텐데 이제는 여기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C'점은 보시면 이 점하고 이 점에서 상대가격이 같거든요. 무차별 곡선은. 그런데 이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결정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 기울기고 극단적으로 제가 그려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YZ 가격이 떨어지고 XZ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PX, PY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이 가격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PX, PY가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YZ 상대 가격이 떨어지고 XZ 상대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적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의 변화 이후 시점은 OV선의 좌측에 위치하므로 시점에 비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경사지고 지금 이것보다 이쪽에서 더 경사진다는 거예요. 이는 XZ의 상대 가격이 더 높아졌음을 뜻한다. 즉 B국에서 노동 부존량이 증가한 경우 세계 시장에서 YZ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YZ 상대 가격은 떨어지고 XZ 상대 가격이 올라간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B국의 노동량 증가로 B국의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B국은 YZ 수출국이잖아요. 그리고 YZ 국제시장 공급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YG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YG 상대 가격이 하락하니까 X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서술의 진위를 판정하고 논평하라. 무역 이후에도 양국의 기술 수준과 총 노동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 생산량도 무역 이전과 동일하다. 세계 전체 생산량이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기술도 예전의 기술이고 노동 부족량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세계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냐? 이 질문입니다. 답은 뭡니까? 증가하지요. 예전에는 두 나라의 합이 폐쇄 경제에서 이만큼 됐다면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세계 전체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이걸 두 나라가 나눠 먹게 되는 거죠. 두 나라. 그래서 누가 더 그 파이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 것인가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국제시장 가격이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결정되느냐 상대 국가에 유리하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파이 늘어난 파이를 나눠 먹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서비스 부문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는 공산품에 비해 교역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자,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산업이 있는데 한쪽은 매뉴팩처고 한쪽은 서비스인데 미국이 봤더니 서비스에는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이 없어. 근데 서비스는 무역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을 해도 뭐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재화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산품 안에는 또 수많은 재화들이 있고 수많은 재화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우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비교우위에 따라서 무역을 하게 되고 제조업에서 무역이익이 발생하게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후진국은 대부분 노동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원도 풍부하지 못해 수출할 상품이 없다. 따라서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후진국은 생산성도 낮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수출을 하겠느냐. 수출을 못하니까 무역으로부터 이익도 얻기 어렵다. 이런 문장이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노동 생산성이 낮거나 후존자 어느 국가도 상대적으로 우위,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는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 리카도 비교 우위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4번. 중국의 생산성 증가는 한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하락시켜.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중국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답은요, 그렇지는 않는 거죠. 중국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제품의 교육 조건이 수출자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교육 조건이 개선될 것이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은 우리 제품의 수출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의 생산성 증가는 한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낮추지만 한국의 교육 조건을 개선시킬 것이고 또 중국의 성장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므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보탬이 된다. 5번.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의 경쟁에서 한 기업의 성장이 다른 기업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처럼 한 국가의 성장은 다른 국가의 위축을 초래한다. 콜라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펩시콜라가 자꾸 커지면 코카콜라가 어려워지겠죠. 그렇듯이 중국이 자꾸 성장하면 한국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인데 리카도 비교 우위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국가는 비교 우위를 갖고 그 비교 우위를 갖는 제품을 수출해서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는 동일한 시장을 상대로 점유율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기업의 성장은 다른 기업의 위축을 초래한다. 그러나 국가가 무역은 수많은 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 산업에서
서로 점유율을 뺏는 게 아니라 이쪽이 증가하게 되면 뭐 이쪽이 위축되더라도 이쪽을 증가를 하고 또 이쪽이 위축되면 다른 쪽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이 또 형성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많은 산업에서 이루어지므로 경쟁력이 없는 한 산업의 위축은 다른 비교 우위 산업의 성장으로 상쇄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에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의류, 섬유 산업이 위축되니까 대신 자동차, 전자산업이 성장하는 것하고 뭐 이런 설명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장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